언론에서 근거 자료를 지금 덧댔다고 하는 게 정책 방향을 위해서 연구 결과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지금 가져다 쓴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조금 제 주변에서 세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번 정부에는 진짜 세금에 환장한 거 아니냐. 부동산 기사에 달린 댓글 기자들이 직접 읽어드립니다. 댓글 읽는 매부리! 네, 댓글 읽는 매부리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경부동산부의 케인과 손흥민. 케인, 내가 케인. 케인에서 올려주시면 손흥민이 받아먹는 건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가 센터링을 올려드리는 걸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유준하우 기자님이 이 대딩매에서 활약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많은 팬들이 생기고 있어요. K모당에서 지금 입당 그런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이제 네. 너는 저기 남부구치소로 가든지 아니면은 국회로 가든지 여기 들어가든지. 지금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는 지역구로 따지면 용인수지. 용인수지 지금 국회의원이 용인수지 국회의원이 판사 출신의 네. 민주당 민주당이시죠? 있어요. 오늘 기사는 굉장히 복잡한 기사를 네. 어려워요. 근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되게 필요한 기사인 것 같긴 하죠. 네. 역시나 매경에서 이제 단독으로 내셨고 대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만 이야기가 저희가 국제부도 아닌데 부동산에 국제부도 잘 안 써요. 대만 얘기는 너무 짜치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대만 혐오 발언을 전문 용어네. 쯔위 사랑합니다. 이 국제부도 아닌데 그 대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기사도 댓글이 무려 650개나 달린 그런 기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게 지난달 27일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열렸는데 그때 연구 결과가 이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이 2005년 68%에서 2017년 90%까지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국 공시가도 대만처럼 시가 대비 90%까지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정부가 하는 건데요. 지금 한 60에서 70% 정도거든요. 근데 매경 취재 결과 대만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이 사실 90%가 아니라 20%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한국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60, 대만이 이제 2개인데 하나는 90, 하나는 20이다. 그렇죠. 근데 90이랑 20이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거 아닌가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막으로 좀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저도 복잡해서 단번에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대만에서는 이제 공시지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2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공고지가 여기 뜨는 거죠, 자막이. 네. 또 다른 하나는 공고형가입니다. 근데 공고지가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를 계산할 때 쓰고 공고현가는 양도세를 매길 때 쓰는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대만 공고지가는 20%이고 대만 공고형가는 90%인데 국토연구원에서 인용한 거는 공고형가라는 얘기죠. 한자어가 막 나오고 숫자가 막 나오고 너무 복잡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토연에서 대만의 시세 대비 공식 비율이 높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입맛에 맞게 비율을 가져왔다. 정부가 양도세 기준인 90%를 가져다가 우리가 저보다 낮으니까 이걸 올리자고 하는 건데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100%예요. 왜냐면 우리 실거래가로 양도세 낼 때 그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게 얘기하면 정부가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부기관이 국토정부기관이니까. 시작하시는군요. 저 지금 오늘도 담장이를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교도소 담장이를 걷고 있는 남자 자막다. 이제 이게 또 분노의 포인트가 있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불과 일주일 전에 KB 시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국민들이 그때 이제 생각했던 키워드가 그거였어요. 정보가 되는 이 숫자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든다 정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감이 상당했었고 그게 댓글 읽는 매부리에서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같은 비슷한 일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공교롭게도 일주일 만에.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취재 결과 국토연이 해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기사 쓰신 선배가 그 해명을 갖다 좀 들었는데 썼죠. 대만의 재산세 기준이 공고지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게 원래 알고 하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렇죠. 야, 모르고 하는 모르겠어? 실수지. 실수지. 이거는 알고 했어.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두 번째, 또 그 해명이라고 이어서 내놓은 게 지난 공청회는 한국의 공시가를 어떻게 하면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일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의 뭐 자백이네요, 자백. 대만의 보유세 기준하고 이걸 비교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양도세 기준하고 비교하는 게 타당할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야 어떻게 이런 해명을 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숫자가 높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아,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이름이 유준호가가 돼도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유준호가가 만약에 95%였어 그러면 95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옛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또 탁자를 또 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자리에 날아가는 문제예요, 옛날 같으면.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 통계는 정말 신뢰가 생명인데 이런 통계를 자의적으로 갖다 쓰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장님한테 2개를 가져갔겠죠? 연구원장님께. 원장님 20%가 90%가 있습니다. 뭘로 보고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90이지. 그럼 뭘 말이라고 하냐? 그래서 야 이거 원장님까지 갔으려나? 지난번 KBS처럼 과장님이 알아서 결정하신 뭐 꼬리짜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날라다니시는 유 기자님께서 댓글을 한번 좀. 네. 예,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 일반 독자의 생각들을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여서 세금 올려받으려고 이런 속임수까지 쓰냐? 어떻게 된 게 해외 사례라면 예를 드는 것마다 짜깁기 아니면 필요한 것만 빼다 쓰냐 아니면 이번처럼 얼렁뚱땅 바꿔치기 하는 거냐. 기사 보니까 세금 부과는 공공지가 이꼴 공시가 양도세는 공고형가 이꼴 시세. 이게 맞네. 공고지가 현실화율 20%라는데 양도세 부과 기준되는 공고형가 90%를 가져와 예를 들다니 진짜 어이없네. 정말 제대로 이해하신 네, 분이에요. 이건 진짜 저보다 잘 똑똑하신 분. 똑똑하신 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댓글 진짜 못 쓸 것 같거든요. 이게 이래서 배워야 돼요. 가만히 귀신 분으로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기사를 한 4-5번 읽으셨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사실 4-5번 읽었고 저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이해를 하니까 엄청 빡이 친 거지. 분노하는 거죠. 다른 댓글 또 있어요. 이 기사는 참 중요한 내용을 잘 짚으셨네요. 국민은 정부가 마음대로 돈 뽑는 ATM 기기가 아닙니다. 이슈가 많이 돼서 정부의 막가파식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시민 저항운동 나왔어. 시민 저항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댓글까지 나왔죠. 저는 요 댓글에서는 중요 포인트는 이 기사는 참 중요한 내용을 잘 짚으셨네요. 칭찬이죠, 칭찬. 네, 매경 기자님을 칭찬하셨는데 김동훈 기자였나요? 네. 사진 하나 이렇게. 김동훈 기자는 잘 나오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칭찬하는 그럼요. 댓글도 좀 오긴 하죠. 욕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근데 이거 진짜 기사화가 별로 안 됐더라고요. 다른 뭐 언론사에서 뭐 맞아요. 따라쓰기도 하는데 별로 안 됐고, 근데 이거를 찍긴 찍어야 되긴 했었어요.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좋지만 맞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와야 되는데 네.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기사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거는 실거래가랑 공시가랑 차이가 있다. 이건 좀 알겠거든요. 네. 근데 실거래가랑 공시가를 맞춰야 되는 이유, 이건 조금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러니까 시세와 공시가를 맞추는 명분은 이제 공시가는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시세에 딱 맞게 정말 그 상황에 맞게 반영을 한다. 이런 뭐 철학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거를 지금의 재산세율로 그대로 적용하면은 집을 가진 분들 부담이 너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 분들은 투기가 아니고 그냥 그 집을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런 그 현실화율을 핑계로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하면은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동작구의 한 아파트 32평짜리 시세가 뭐 13억 중반 정도 한다 치면은 지금 1년 보유세가 한 126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90%까지 공시가를 올리면은 세금이 3배가 되거든요. 이게 360만 원 좀 넘어가는데 이게 결국 한 달에 30만 원 월세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고중급 13억에 월세 30. 그렇지. 이런 개념인 거죠. 30만 원이면 지금 애 뭐 학원 2개 보낼 수 있는 돈인데 사실 큰 돈입니다, 이거. 거기다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럼 해갖고 이자 비용까지 하면은. 생각을 하면 이 이제 주거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냥 확 늘어난다는 얘기.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집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수천만 원까지 수천만 원 가기도 가죠.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50대, 60대까지 받고 퇴직자금 가지고 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야 누울 자리는 그래도 내 집밖에 없다라고 해서 발 뻗고 계신데 평생 노력해갖고 집 하나 장만하는 분이 이제 세금 수천만 원대가 나오면 월에 뭐 300, 400 나오는 거죠. 그거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팔아야 돼요, 결국. 집을 팔아야 되고 그러면은 평생 일군 자산이 지금 세금 때문에 지금 등 떠밀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뭐 세금 문제 지금 다 떠나가지고 가장 어쨌든 공시가율 현실화하는 문제는 정부 정책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지 지켜보면 되는 문제인데 국토연구원에서 근거 자료를 지금 덧댔다고 하는 게 정책 방향을 위해서 연구 결과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지금 가져다 쓴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조금 제 주변에서 세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번 정부에는 진짜 세금에 환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많습니다, 중요한 거 이런 얘기가 공감을 많이 얻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언론에서 부추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언론도 뭐가 있어야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살짝 그대로 쓴 기사를. 거니까요. 네. 참
안타까운 씁쓸한 일인 것 일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신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번 주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실 때는 통계청장이 바뀌고 17년 통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지난주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엉뚱한 통계를 근거 자료로 내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자료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미세한 부분 맞아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공청회를 누가 알겠어? 약간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보통 보면은 공청회 이제 앞두고 뭐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는 보도자료 먼저 내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 누가 의심을 하겠냐. 맞아. 그럴 수 있죠. 예, 참 그런 이거- 생각들을 했겠죠. 다시 한번 뭐 이 기자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짚어내셨고 사진 한 번 더.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정치 성향을 다 떠나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게 다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과연 올바른 사례를 가지고 왔는지 이게 지금은 공청회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국민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좀 더 톡톡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동의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사기는 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우,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아니 사기치건 오늘의 대링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